네,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회 1, 2, 3단원 모두 다뤄봤는데요. 자, 이제 방학 전까지는 우리가 1단원에 대한, 그리고 2단원, 3단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분, 안경 쓰시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분은 바로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인데요.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 관해서 이제 그 그래프를 하나 발표를 했던 학자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자, 10분, 1시간, 1일부터 한 달까지. 자, 이쪽으로 갈수록 기억력이 100%니까 다 모두 기억하고 있다겠죠?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억을 많이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데요. 1시간이 지나면 약 50%는 잊어버리고요. 하루 지나면 70% 이상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약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 4월 16일부터 시작했어요. 자, 현재 6월 29일 또는 30일 될 텐데요. 자, 2달 넘었습니다. 자, 어떨까요? 많이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 그래프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 많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이사이에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복습하면 이 정점에 있는 이 부분이 쭉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면서 사회 공부했던 내용들 계속해서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있는 뉴스의 썸네일을 보면요, 미국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반복 복습하면 기억 고정 효과가 있다. 기억이 고정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 물어봐도 우리 머릿속에서 해당하는 지식을 언제든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공부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럼 공부해 볼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습 내용은요, 첫 번째 지도란 해서 지도가 갖는 의미, 지도의 특징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와 방위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 이거 있죠? 사실은 국어 문제였다 라는 부분,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와 법률 축적 있습니다. 기호와 축적 도대체 왜 쓸까요? 자, 그 이유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 등고선의 숨은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 지도로 본 우리 지역,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필기했던 내용 함께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도의 뜻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도의 뜻. 자, 의미 어떻게 됐나요? 어디에서 내려봐야죠? 자, 위 또는 하늘. 선생님은 저 키워드만 써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본 실제 지형을, 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지형을 혹은 땅의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종이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서
나타낸 것. 맞나요? 자, 줄여서 나타내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워드 조금 더 색칠해 볼게요. 어디에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고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줄여서 나타낸 것이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게 이거예요. 지도 같지 않으면서 지도같이 생긴 것들 하고 지도와의 다른 점, 공통점과 차이점 꼭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공차. 진짜 공차라는 게 아니고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위성 지도가 있고 그냥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지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방위와 방위표입니다. 방위는 방향의 위치, 방위 이렇게 되겠죠? 자, 네 가지 있어요. 뭡니까? 동, 서, 남, 북 되겠습니다. 자, 방위표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죠? 어떤 모양 닮았다고 했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디가 북쪽일까요? 여기가 북, 여기가 남,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쪽. 자, 여기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어느 방향이라고 했나요? 네, 바로 여기.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북, 남은 쉽게 가는데 동서 방향을 많이 틀립니다. 여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 고민을 빠지게 했던 이 문제. 땡땡은 어디의 어느 쪽에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여기의 해석입니다. 이 부분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와 법리에 있는데요. 자, 기호란 뭔가요? 지도에 뭐 우체국이면 우체국, 학교면 학교라고 어떤 표시를 나타낸 거죠. 약속된 표시를 나타낸 것이고, 법례는 그 기호와 함께 뜻을 같이 나타낸 게 법례예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 이쪽에 있던 이 위쪽에 있던 여기에 기호와 뜻에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이것이 법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축척. 무엇일까요? 축척. 실제 땅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서 나타낸 정도이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줄여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아래쪽에 혹은 위쪽에 이런 표시들 나와 있으면 얼만큼 줄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지도에서 1cm가 100m를 줄인 거다. 지도에서 1cm가 500km를 줄인 거다. 그럼 이 두 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비교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엄청 고민했고요. 정말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실제 거리 구하기겠죠? 지도상의 길이가 몇 cm면은 실제로는 몇 킬로미터 혹은 몇 미터입니까?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몇 번만 해보면 거의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등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등고선 한자였죠? 등, 같을 등, 고는 높이, 선. 말 그대로 선이죠? 이거 높이가 같은 곳을 이은 선이 되겠습니다. 연결한 선. 자, 그리고 등고선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요런 내용 기억나시죠? 자, 지도의 뜻, 방위, 방위표, 기호와 법례, 축척, 그리고 등고선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같지 않으면서 지도 같은 지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 자, 이거 위에서 내려다 봤나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자, 요것은요?
길도 이렇게 보이려면 약간 뭐 완전히 위에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에서는 본 것 같아요. 자, 얘도 위에서 봤습니다. 이 지도도 위에서 봤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실제 땅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 누가 찍었나요? 인공위성이 찍었죠? 자,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지도가 아니고 위성사진입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자, 이 인공위성이 찍었습니다. 이 위성사진이고요. 자, 이것은 누가 만든 건가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든지 어떤 누군가가 그린 거죠? 이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어떤 안내도라고 할 것 같아요. 안내도. 마을 안내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것은 어떤가요? 여기에는 기호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런 것은 무엇이다라고 약속된 기호들이 나왔거든요. 약속된 형식에 따라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봤어요. 그리고 줄여서 나타냈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도가 되겠죠. 이게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같지 않으면서 지도 같은 지도들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찍은 위성사진이 있어요. 위성사진. 지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 이거는 안내도라고 쉽게 예를 들면 돼요. 이거 지도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요 세 번째가 지도가 되겠죠? 그럼 지도의 특징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일정한 어떤 형식, 약속된 형식에 따라서 실제 땅의 모습을 줄여서 나타냈다.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뭐가 안 맞나요? 얘는 줄이기도 줄였어요. 위에서도 그렸어요. 줄였다도 맞아요. 한 가지가 틀렸죠. 형식에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기호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선 기호가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위에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줄이기도 했어요. 얘도 형식에 맞춰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지도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지도와 지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지도의 키워드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땅을 줄여서 나타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일정한 형식에 맞게 혹은 뭐 약속에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진이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면 지도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세요 하면은 이 키워드 3개를 떠올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수행평가가 나왔다. 여러분들 점생과 함께 같이 해봅시다.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 아래, 이게 뭘까요, 이게? 기호하고 범례죠? 자, 기호하면 딱 나왔네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지도가 되겠죠. 이것은요? 그림이죠? 네, 이것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세 번째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먼저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가 무엇인지 그 뜻을 써보세요. 지도의 뜻을 해요. 아는 사람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맨 처음에 나와야 될 키워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지형을 어떻게 해요? 일정한 형식에 맞게 어떻게 나타내죠? 줄여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선생님 키워드만 썼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5초를 줄 테니까 5초 동안 한번 입으로 말하면서 지도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위에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답을 몇 개 써야 돼요?
요거 따로따로 써야 되겠죠? 공통점, 차이점 가겠습니다. 자, 공통점 뭘까요? 키워드 3개 잡아야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 봤는지, 줄여서 나타냈는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그렸는지, 요 3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에서 내려다 봤나요? 그렇죠.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림은요?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는 아니지만 약간 사선이지만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다. 또 하나, 줄여서 나타냈다. 당연히 2개 다 줄여서 나타냈죠? 자, 뭐만 차이점이죠?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나타냈다. 어떤 것이요? 나아가. 그럼 가는요?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을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낱말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를 지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방금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 까닭을 써보세요. 왜입니까? 요거 지금 쓰면 되잖아요. 차이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줄여서 나타냈지만 여기 앞에 공통점 쓰면 되겠죠? 뭐가 안 됐죠?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다 차이점 부분을 쓰면 돼요.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1번을 쓸 수 있으면 2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5초를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입으로 한번 말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간 줍니다. 시작! 자, 됐죠? 자, 어떻게 설명했나요? 자,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그렸으며 실제 땅의 모습을 줄여서 나타냈지만 일정한 형식에 따라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의 정의와 지도 같으면서 지도 같지 않은 지도들 서로 비교해 보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도의 한계가 뭘까요? 지도는 우리가 종이로 나타내잖아요. 종이. 평평한 종이에 나타냅니다. 근데 실제 땅은 평평하지 않죠?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산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 건물도 위로 솟구쳐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높이가. 입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의 한계는 평평한 곳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땅은 엄청 넓은데 이 좁은 이 종이라는 곳에 나타내야 되니까 줄여야 돼요. 같은 얘기지만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종이 지도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첫 번째, 이게 뭔가요? 방위와 방위표죠. 방위와 방위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어디가 북쪽인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잘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색이 다릅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색이 다르죠? 이 색깔이 뭘 나타낼까요? 뭐 땅인지 물인지도 해당되지만 높이도 나타냅니다. 높이. 자, 지도는 평평한데 높이가 안 나타나잖아요. 3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나타낸다? 높이로 나타낸다. 무엇으로? 색으로.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기호를 선생님이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이거 왜 나타날까요? 0에서 100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요? 줄여야 되니까 이 기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3차원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선들, 이 선들이 필요합니다. 이 선들 뭘까요? 등고선. 자, 결국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지도가 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방향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위랑 방위표. 그 다음 3차원화 표현할 수 없어요.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색. 그 다음 등고선. 이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
넓은 지역을, 실제 땅에 넓은 지역을 종이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이 기호가 나온다. 축척. 자,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돼서 이러한 각 요소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사회 내용 같기도 하면서 국어 시간 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읽기를 잘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여기 위쪽이 북쪽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중심이에요. 여기가 4자처럼 생긴 이 방위표의 중심입니다. 자, 시청 어디 있어요? 북에 있죠. 자, 공원은요? 동쪽에 있죠. 자, 우체국은요? 서쪽에 있어요. 시장은요? 남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표에 여기에 어떤 것을 위치시킬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국어 문제 비슷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공원은 혜진이 있는 학교의 뭐뭐 쪽에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할지입니다. 자, 이 의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공원은 혜진이네 학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와야 될까요? 이 의자가 붙은 거 있죠? 의자가 붙은 게 가운데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되면 돼요. 가운데 학교가 있어요. 그럼 공원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죠? 그럼 어느 쪽이다? 동쪽. 자, 한 번 더 합니다. 학교의죠? 그럼 가운데 학교를 넣으면 됩니다. 학교. 여기 학교예요. 우체국, 아까 여기 있었죠? 우체국. 우체국 알고 싶죠? 이쪽이잖아요. 무슨 쪽인가요? 서쪽이죠, 서쪽. 자, 바꿔볼게요. 시장의입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오면 돼요? 여기가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시장에서 학교죠?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학교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보세요. 시장의 이 위쪽에 있잖아요, 학교가. 그럼 여기가 학교가 되겠죠, 여기가 학교. 그럼 이 방위표에서 어디가 되는? 북쪽이죠, 북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의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의는 사회 시간에 공부했을 때 뭐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호와 법례의 장점인데요. 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지도를 3가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예요. 그림만 나타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만이에요. 글씨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글자만 써 있어요. 마지막은 기호가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례도 있어요. 기호와 뜻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가장 한눈에 보기 쉬울까요? 이게 되겠죠? 자, 그림은 왜 안 됩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건 설명이 없습니다. 그림만으로 찾을 수 없어요. 이게 학교라고요? 학교가 아니면 어떡하죠? 학교처럼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로만 표현하면요. 글자를 일일이 다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불편합니다. 한 번에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호를 넣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이 기호만 찾으면 되죠. 학교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호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기호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둘.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기호와 법례가 없는 지도와 항상 비교하고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호와 법례를 쓰느냐? 무슨 문제가 있죠? 기호와 법례가 없으면 쉽게 원하는 위치 혹은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남양주 양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중심으로 20km 떨어진 반경을 쭉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막 충령산, 저기 위쪽에 포천, 양주, 의정부, 여긴 뭐 서울도 나와요. 자,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같이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는 0에서부터 20km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에서의 1cm가 20km예요.
두 번째 지도 선생님이 4km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오남고등학교도 보입니다. 방금 옆에는 안 보였어요. 오남고등학교도 나오면서 이게 서울 안 보여요. 대신 우리 학교 주변에 남양주 지역이 조금 보입니다. 남양주 지역 정도만 보여요. 자, 이거 기호를 표시하면 0에서 4km입니다. 지도에서 1cm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학교에서 1km까지만 반경을 봤더니 우리 학교 이제 잘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주변의 위치가 아주 자세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거 표시해 볼게요. 0에서 1km였습니다. 지도에서 1cm가 1km입니다. 세 가지 지도 선생님이 지금 준비했는데 더 넓은 지역을 보기 편하다. 어떤 지도인가요? 더 넓은 지역. 첫 번째겠죠. 왜냐하면 서울까지 나와 있어요. 저 위에 포천, 양주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어떤 걸까요? 여기죠. 우리 학교 주변의 위치를 세밀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0에서 20km 했을 때랑 0에서 1km 했을 때랑 이 숫자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이럴 때 이 축척의 차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기서는요. 더 넓은 지역까지 볼 수 있다. 대신에 이 지도에서 우리 학교 잘 보였나요? 아니죠. 우리 학교 안 보여요. 여기 위치가 찍혀서 그렇지 우리 학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세밀하게 볼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도는 어땠어요? 넓은 지역은 보기 힘들죠. 대신 세밀하게 볼 수 있죠. 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쓰면 돼요. 이것은 세밀하게 볼 수 있다. 혹은 자세하게. 다음, 더 넓은 지역은 볼 수 없다. 자, 언제요? 이 숫자에 따라서입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지도에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크면 클수록 넓은 지역까지 볼 수 있다. 자, 지도에 1cm가 나타내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확대 축소라는 낱말을 넣기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지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만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도 3개 비교해줬죠? 아,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넓은 지역까지 나타난다. 그래서 넓게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 학교 주변을 세밀하게 볼 수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학교 주변을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 지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거리가 짧으면 된다. 이해됐죠? 대신 넓은 지역, 우리 학교 바깥의 다른 지역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등고선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지도는 2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입체를 못 나타냅니다. 자, 입체를 못 나타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선, 그다음 색, 숫자까지 나오면 더 좋습니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삼총사예요, 삼총사. 등고선의 삼총사. 이게 바로 높이입니다. 보문사는 457m예요. 그런데 여기는 갈색이죠. 여기는요, 옅은 색이죠.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색깔이 진해지죠. 아, 이쪽이 산 정상이다. 이쪽은 산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삼총사 나왔어요. 선, 색, 숫자까지. 같이 하면 등고선의 삼총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3차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튀어나와 있진 않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사회 시간에 우리 부록으로 생긴 거 요거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직접 만든 사람이 이해할 겁니다. 자,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이 산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물어봐요. 자, 이제 그림 뭐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더 내려볼게요. 자, 요 끝에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 살짝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서 당겼다고 하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왜 그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좀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같은 선이에요. 300m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그 다음 이 선과 이 선은 200m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여기는 300, 200. 같은 등고선이죠?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요 선하고 요 선은 100m짜리 선입니다. 100m 높이에 있는 선. 마지막 요게 가장 낮은 선이에요. 요거 요 두 개. 자, 그럼 이게 산이 어떻게 나타내줘야 될까요? 산을 나타낼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낮은 땅의 위치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위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산이. 그렇죠? 이거 반대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산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느냐? 이 선을 그어보면 이쪽은 어때요? 이쪽. 그리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등산한다고 해볼게요. 자, 어느 쪽에 올라가기 편할까요? 이쪽이 더 편하죠. 왜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이쪽은요? 엄청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엄청 급합니다. 왜 급한지 알죠? 여기 간격이 좁습니다.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크다. 등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간격이 넓으면요. 등산하기 편하다. 올라가기 편하다. 경사가 완만하다. 아마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이 등고선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이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넓죠? 3차원으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올라가기 편한 쪽이고요. 이쪽은요. 좁죠? 좁을수록 팍! 경사가 아주 높다.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일단은 공부할 내용 쭉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